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게 되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야. 여기 30번 대여서. 그래서 얘는 이제 미적 경험을 이 미적 경험이라고 하면 진짜 뭐가 있어 보이고 뭔가 고귀하고 뭔가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미적 감각을 미적 경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주제는 6번 문장이야. 6번 문장. 6번 문장이고 여기 봐보자. Perhaps 아마도 the best known 제일 잘 알려진 발달이야. 근데 뭐 하기 위한 발달이냐면은 to emerge from the liberation and expansion of aesthetic experience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is가 동사인데 디벨롭먼트가 가장 앞에 나온 명사기 때문에 얘한테 스위치를 해주면 되고 지금 어떤 발달이냐면은 그 미적인 에스테틱이 미적이란 뜻이야. 자, 미적인 경험의 해방과 확장으로부터 나타난 제일 잘 알려진 발달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of 이 전명구가 liberation and expansion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것이 미적인 것이다, 미학이다. 이 aesthetics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학문 뒤에는 s를 붙이잖아. 미학, 뭐에 대한 미학? 매일매일 일상에 대한 미학이다. 그래서 사실 얘는 반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해. 이 미적 감각은 미적 경험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자, although there is presently a flowering of work on everyday aesthetics 하면은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 현재 flowering of가 활발한이란 뜻이야. 꽃 피듯이 막 이렇게 활발한 거지. 그 작업이 뭐 작품이 뭐에 대한 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미학 자 미학에 대한 현재 활발한 그런 뭐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 possibility 자 무슨 가능성? 미적인 gratification이 뭐지? 만족감. 나 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이야. 어디에서? 그냥 일상적인 물체나 아니면은 사건에 대해서 그런 미적인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 자, 그것이 가능성이 주어고 has long been recognized가 동사야.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져 오고 있는 거야.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if degraded and dismissed by prevalent philosophical theory라고 하면은 지배적인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디그레이드를 하면 이거 업그레이드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격화되는 거지, 그치? 질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뭐 격화되고 디스미스드, 이그노얼드,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미적 감각, 미적 만족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지배적인 그런 철학적 이론은 미적 감각을 막 무슨 대단한 걸로 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경험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적 만족도를 느낄 가능성이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문장이 even if 뒤에 이렇게 pp만 나왔잖아. 원래 even if는 접속사여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주어 동사. 근데 주어 안 나오고 이렇게 과거분사만 나온 이유는 분사구문이어서 그래. 알겠지? 접속사가 결합된 분사구문이야. 그러면은 이게 분사구문은 이게 연결된 문장에 즉 주절의 주어랑 동일하니까 주어가 없는 거거든. 주절의 주어가 어디에 있지? 뭐가 격화되고 뭐가 무시되는 거야. 만족에 대한 가능성, 그치? 그래서 이거 수식어는 빼고 그냥 기니까 이 가능성만 표시를 할게. 그 가능성이 격화되고 무시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미적 경험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 얘기가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Widely valued by poets, especially romantic poets and those in Asian traditions 하면은 자 널리 가치 있게 여겨진대 시인들에 의해서. 특히나 어떤 시인들이냐면은 그 로맨스 장르 쓰는 시인들 있지. 그리고 그 아시아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쓰는 그런 시인들.
특히 이런 부류의 시인들에 의해서 아주 널리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는 그 미적인 경험, 일상 상황에서의 그런 미적인 경험이 has also been recognized. 인식이 누구한테도 되어지고 있다. 소설가들한테도 되어지고 있다. 시인들 약간 일상생활에 그런 막 보고서 그런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인들에 의해서 가장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 대한 그 미적인 경험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소설가들도 그렇게 이제 일상에 대한 미적인 경험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분사구문이야. wildly 뒤에 valued가 나왔잖아, 그치?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고 여기서도 주절의 주어를 찾자면은 뒤에 있으니까 미적인 거, 그치? 얘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야. 이 여러 시인들에 의해서, 알겠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중함을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표현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it may be 네 번째 문장. 자, 가장 이제 convenient가 편리한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이라는 뜻도 있어. 알지? 근데 여기 해석은 적절한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뒤에 it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있어서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해 주면 돼. 도우는 그냥 중간에 들어간 접속사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뭐 하는 게 to locate. locate가 뭐뭇을 찾다는 뜻이야. find랑 비슷한 뜻이야. 뭐를 찾냐면은 그것의 현대적인 지적인 출처, 그거를 어디서 찾는 게 가장 적절할 거냐면은 존 듀이의 Art as Experience라는 곳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라는 거야. 이거 지금 기울어진 글씨니까 이거 뭐 책 이름인가? 아무튼 뭔가의 명칭이지, 그치? 이거는 기울어진 글씨는 해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존 듀이의 Art as Experience에서 그 미학의 현대적인 지적인 출처를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가주어, 진주어. 자, 그 다음에 in that book, 그 책에서 그 존 듀이가 쓴 Art as Experience라는 책에서 듀이는 자 여기 이제 중요해. 얼그 뒤에 against가 없잖아. 그럼 이거 반이어야. 이것을 주장한다는 뜻이야. 근데 존 듀이는 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얘에 대항하는 맞서는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반대했다고 해석을 해줘야 돼. 자, against가 없으면 안 돼. 자, 뭐에 맞서는 주장을 했냐면은 separation이 무슨 뜻이야? 그치, 예술을 이제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맞서는 주장을 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쭉 읽었던 게 그 미적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아트랑 그 다음에 이 라이프가 연결돼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분리되어져 있다는 주장을 당연히 반대하겠지. 존 듀이가, 그치? 모함으로써 자, 이게 베이싱이 보통은 수동태로 나와서 베이스드 온으로 많이 나오지, 그치? 근데 이거 능동으로 쓰면은 온 빼고 사명식으로 쓰면 돼. 뜻은 똑같아. 뭐뭐에 기반을 두다. 자, 뭐에 기반을 둠으로써 미적인 경험을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인간의 삶의 상황에다가 둠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생물학적이나 뭐 문화적으로나 미적인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둠으로써 예술과 삶이 분리돼 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존 듀이는 자, 찾았습니다. 그 미적인 것을 not in. 자, 여기 뒤에 보면은 not의 법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not in an internalized awareness of sensation에서 찾은 게 아니라 어디서 찾은 거야? 여기 but 뒤에 있지, 그치? but in a complete interpretation of self and the world of objects and event에서 찾은 거야. 알겠지? not A 여기에서 안 찾았고 여기에서 찾았다는 소리야. 내용적으로는 이 not A 부분은 솔직히 안 읽어도 되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자. 자, 어디에서 미적인 것을 찾은 게 아니야? 내면화된 그 감각과 feeling, 그 기분의 인식 거기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줄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거 거기서 미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냐면은 완전한 interpenetration 상호 침투. 알겠지? 침투가 뭐야? 서로 엮여져 있다는 소리지, 그치? 자, 완전한 상호 침투. 뭐와 뭐의 상호 침투? 자아와 셀프, 자아와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세상? 자, 물체에 대한 세상,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세상. 그것과 자아의 상호 침투, 완전한 상호 침투에서 미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자아는 우리지. 그리고 이제 물체나 사건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잖아. 그래서 나와 일상의 상호 침투에 미적인 게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Further, 마지막 문장. 게다가 듀이는 어떤 주장을 유지했냐면, 자, 접속사 대절이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한 거야. The aesthetic, 미적인 것은 is the clarified, 명확히 되어지고, 그 다음에 intensified, 강화되어진 발달입니다. 발전입니다. 자, 뭐의 발전이야? Of trait, 특성에 명확히 되어지고 강화된 발전이라는 거야. 어떤 특성이냐면은 that belong to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 라고 하면은 그냥 매일매일의 그냥 뭐 normally 평범하게 완전한 경험에 속하여져 있는 그런 특성에 명확하고 강화되어진 발전이 바로 미적인 경험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디벨롭먼트를 전면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트를 주간대가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야. 그래서 이 문법적인 구조는 어렵지 않아, 그치? 주간대니까 수일치는 트레이트에 맞춰서 여기 복수형 나왔고, 근데 내용이 뭐 내용도 막 찾기 너무 어렵냐 그건 아닌데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제 다 분석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파악 한번 해보자, 주제로. 자, 일상 속에서도 미적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이는 인간의 삶과 분리된 게 아니야.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서 비롯되는 거야. 알겠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미적 경험이라는 거는. 그리고 일상 미학이라는 거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지만 평범한 사물과 사건에서도 미적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거야. 특히 누가 이런 거를 잘 찾아? 시인들이 잘 찾지. 특히 낭만주의나 아시아 전통계 시인들이, 아니면 소설가들도 잘 찾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소재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잖아. 자, 그리고 존 듀이라는 사람이 아트즈 익스피리언스라는 책에서 현대적 이론 기반을 형성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술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적 경험은 단순한 감각 느끼는 거 아니다. 그냥 느끼는 게 아니다. 그럼 뭐야? 그 인간과 세계, 주변 내 일상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상호 침투라고 표현했어, 본문에서는. 자, 결론적으로는 모든 온전한 경험 속에서 더욱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경험 다 어디서 해? 일상에서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틈틈이 미적 경험 느낄 수 있다. 그 포인트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고 우리 여기 33분 한번 가보자. 이거는 이것도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이것도 그냥 좀 요약하려면 할 수 있어. 이게 그 동물은 도덕성이 없다고 여겨지잖아. 그래서 인간은 자칫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애초에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은 인간이랑 비교해서는 안 되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동등하다, 그 얘기야. 알겠지? 똑같은 조건 내에서. 자, 그래서 주제는 3번 문장, 그리고 6번 문장, 3번, 6번 문장.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 보면은 한 인간은 이제 cannot 뭐 할 수 없냐면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접속사 대절을 타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대. 자, 뭐를 주장할 수 없어? 인간이 도덕적으로 superior, 우월하다. 우월한 빙스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존재란 뜻이야, 그냥.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다. 자, 뭐라는 근거로? On the ground that they possess. 자, 여기 이제 중간에 possess 삼형식이어서 목적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중간에 삽입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자, 그들이 무엇을 지닌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인간이 뭘 지닌다는 근거로 the capacity of a moral agent. 그치?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행위에 대한 능력을 이제 인간이 지니고 있다는 근거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다라고 타당하게 argue,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인간은 그런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른 생명체들은 결여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아 인간이 우월한데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은 이게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동물한테는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종들한테는 있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근데 1번 문장이 그러면 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지금 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그까지 안 되는 맞아. 단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은 그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른 종들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아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구나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이유는 계속 나올 거야. 자 여기 이유 나오지. 이유가 뭐야? The reason is 대절이다. 자 대절이고 여기 중간에 부사절 나오네 그치? As far as moral standards are concerned 하면은 이런 도덕적인 스탠다드 기준이 기준에 관하는 한 기준에 대한 한 해석 이상하네. 자 도덕적 기준이 관심 가진 더 이상하네. 도덕적 기준에 관한 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도덕적 기준에 관한 한 오로지 그 존재. 자 어떤 존재? Being have the capacity.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야. 자 무슨 능력?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can meaningfully 의미 있게 말하여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일컬어질 수 있냐면은 to be either 둘 중에 하나라고. 자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훌륭한데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bad 형편없는데 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판단이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애초에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그게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별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는 거지. 애초에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한테 그거 여부를 따질 수가 있겠어? 안 되겠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난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왜 도덕적으로 배드한 거지? 왜 내가 도덕적으로 좋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능력이 되는 그런 존재한테만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일단 이유가 그렇게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빙이라는 명사를 뒤에 나오는 주관대가 수식해주고 있어. 그래서 수일치 그래서 빙스에 된 거고 다른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문장 보자. 여기가 주제지, 그치? 자, 오로지 도덕적인 행위자만이 can be judged,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도덕적으로 better, 더 낫거나 or worse, 더 나쁘다고. 이렇게 여겨질,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누구보다? 다른 애들보다, 그치? 그리고 그 다른 애들인데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in question, 해당되는 다른 애들, 대상이 되는 다른 애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애들이란 뜻이야. 그런 애들도 어때야 돼? 당연히 must be agent. 얘네들도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애들이어야 되겠지, 그치? 도덕적인 행위자여야 되겠지? 그들 자체로, 그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우랑 가은이랑 이제 도덕적으로 누가 더 우월하냐 이거를 따지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조건이 뭐야? 지우도 가은이도 둘 다 도덕적 행위자여야 되겠지. 그게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지우랑 찬이랑 비교하려고 하는데 찬이는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저지먼트, 판단인데 뭐에 대한 판단이냐면 도덕적인 superiority. 아까 형용사로 나왔지. 우수성, 우월성. 그것에 대한 판단. 도덕적으로 뭐 우수하냐 안 하냐. 그런 판단은 are based. 자, 뭐에 기초가 되어져 있냐면 on the comparative merits or deficiencies of the entities being judged 하면은 자 여기 상대적인 이점이나 아니면 결함에 기반하여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누구의 상대적인 그 장점과 결함이냐면은 엔티티가 뒤에 보니까 존재라고 돼 있어. 빙스랑 똑같은 뜻이야. 알겠지? 빙스. 근데 어떤 존재냐면 자 지금 이 현재 분사 빙 저지드가 엄연히 따지면 이거 과거 분사긴 한데 자 얘가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왜 빙 저지드냐? 존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동태로 나온 거고, 자, 수동태니까 빙 앞에 안 써도 돼. 알겠지?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은 자 무엇을 이렇게 분사로 만드냐면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
근데 동사가 능동이면은 그 능동 그 자체에다가 ing를 써주는 거고, 자 수동이면은 수동의 모양이 어떻게 돼?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ing를 취해주는 게 원래 기본 형태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비동사는 생략이 되어진 상태로 pp만 보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빙 pp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싶을 수가 있어. 하지만 빙 pp나 pp나 똑같다는 거야. 그냥 BPP에다가 ing 써준 것뿐이야. 근데 비동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생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단되어지는 존재의 상대적인 장점과 결함에 기반하여 도덕적인 우월성의 판단이 기반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즉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즉, 자, once 한 인간인데, 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once가 이 존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어지니까 과거분사로 수식해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One entity, 한 존재는 is correctly,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누구보다? 다른 애들보다. 그런데 여기서 superior 이거 지금 이것도 비교급으로 만약에 쓰잖아? 근데 우리 비교급이면은 뭐뭐보다를 then으로 쓰잖아. 근데 이게 보통 or로 끝나는 형용사 있지? 얘네들은 then 안 쓰고 to를 써. 뭐뭐보다를. 그래서 우리 열등함도 inferior 이거든? 그리고 선호하다, prefer, 얘는 er로 끝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특수한 그런 형용사들이나 동사는 then 안 쓰고 to를 써. 뭐뭐보다라고 해석할 때. 그래서 도덕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뭐 하면은 그런 경우에라면, 알겠지? 무슨 경우? 대절이라는 경우에라면.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도 이제 주어동사 안 나오고 부사절부터 나왔네, 그치? when valid, 유효한 그 도덕적인 기준이 이제 두 명의 이 존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이 도덕적인 잣대도 당연히 동등해야 되겠지. 판단받는 두 존재한테, 그치? 그래서 그런 유효한 도덕적인 기준이 두 개의 그 존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 첫 번째 그 존재가 충족을 시킨다. 만약에 그 도덕적인 기준들을, 여기서 댐이 의미하는 거는 유효한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만약에 첫 번째가 충족을 시켰다 해보자. 어느 정도로? to a degree라고 하면은 뭐만 정도인데, 그레이터리 나왔으니까 엄청난 정도로, 더 대단한 정도로, 더 대단한 정도로 도덕적인 그 유효한 기준을 채웠다고 해보자. 누구보다? 두 번째 애보다. 그런 경우에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치? 만약에 이제 두 명, 자, 또 지우랑 가은이랑 이제 판단을 해보자. 지우가 더 first 전자야. 그리고 가은이는 더 second야, 후자야. 그러면은 만약에 전자인 지우가 이 도덕적인 유효한 기준을 가은이보다 더 우월한 더 대단한 정도로 충족을 시킨다면,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 전자인 지우가 도덕적으로 가은이보다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은 조건이 두 개가 있지. 첫 번째는 둘 다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 두 번째는 똑같은 도덕적 기준 잣대를 들여야 된다는 거.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6번 문장 주제. 자, 이 두 개의 존재들은 결국에 must 뭐 해야 되냐면은 far within, 자, 뭐에 속해야 되는 거야? 어떤 범위에 속해야 되는 거야? 어떤 범위에 속해야 되냐면은 그 도덕적인 기준의 적용의 범위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히 도덕적인 범위 내에 속하여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도덕적 행위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똑같은 잣대로 기준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문장. This would not be the case, however. 그러나, 접속사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야.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는 아니냐면, 만약에 인간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야. 지금 근데 비동사 뒤에 또 빙 나오고 ing 이거 pp 나온 거는 수동태 진행형이야. 되는 중이라고 해석하면 돼. 되는 중.
그래서 인간이 판단이 되어지는 중이야. 우월하다고. 누구보다? 동물들보다. 그리고 식물들보다. 자, 아까 superior 뒤에 된 대신에 to 쓴다 그랬지, 그치? 얘네들보다 더 우월하다면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왜 안 될까? 왜 동식물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후자, 즉 동식물들은 are not moral agent. 얘네들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잖아. 그런 거 못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어떠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위에 그거 얘기했잖아. 그거 안 돼.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내용 여기 이제 나 여기 문장 분석 좀 복잡하다.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 괜찮아? 그러면은 주제 서문글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 즉 동식물과 비교하여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치 능력이 없는 애랑 이제 예를 들면 걷지 못하는 갓난애기랑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쟤보다 더 잘 달리고 더 우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 그치? 자, 인간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다른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건 아니야. 자, 왜냐면은 도덕 판단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월성 판단 조건은 첫 번째, 동일한 도덕 기준에서 더 잘 충족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비교 대상 모두 도덕 판단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동식물들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서 인간과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 줄 요약하면은 도덕적 비교는 도덕적 행위자들끼리만 가능하고 인간과 동식물은 의미가 없다. 비교하는 게.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드디어 반을 끝났네. 이제 반이 끝났어. 34번 한번 봐보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계가 요즘 AI 되게 사람처럼 하려고 되게 막 많이 발전이 됐잖아. 말도 막 진짜 안내 방송처럼 하면은 너무 기계 같으니까 사람처럼 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막 말 멈추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진짜 사람이랑 소통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느껴지게 해서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기계가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잠깐 말하다 침묵이 있을 수 있잖아. 켜질 거야 이제. 침묵이 있는데 그걸 기계가 진짜 이 침묵이 중요하고 뭐 침묵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켜질 거야 잠깐만. 그래서 기계가 그렇게 인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왜 안 켜지지? 아직 기계는 멀었다는 거야.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알겠지?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멀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주면 돼. 자, 2번 문장이랑 그다음에 5번 문장이야. 2번 문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막 기계가 말도 잠깐 막 끊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 대단하다. 하지만 5번 문장. 아직 AI는 멀었다. 그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장이 5개밖에 없는데 너무 길어, 그치? 5문장밖에 없어 이거. 기본 4-5줄이네. 자, 여기 봐보자. Such artificial pause filler. pause filler라고 하면은 대화나 발표 중 잠시 멈추는 순간에 사용하는 의미하는 단어나 어구래. 자, 근데 이게 필러가 이게 그 예전에 쌤 그거 했었거든. 그 말하기 그 자격증 있잖아.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거. 그거 할 때 점수 잘 받는 방법이 중간 중간에 필러를 써야 돼. 맞아. 하면서 뭐 what I'm saying now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 이게 진짜 일상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점수 더 준단 말이야. 그것도 막 이제 연습했던 때가 있었어. 필러가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퍼즐 필러는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말 멈췄을 때 하는 말 있잖아. 뭐 그런데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인공적인, 그러니까 AI가 하는 이런 퍼즐 필러. 근데 누가 한다고? 기계가 생성하는 그 보안 요소야. 이게 밑에 단어를 보면은 보안이라고 되어 있거든. 보안 잘못된 거 이거 오타가 좀 있더라고. 보안 요소. 자, 근데 뭐를 위해서 보안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필러를 쓰냐면은 그 침묵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하다 갑자기 멈출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만 하잖아.
그래서 그런 침묵을 위해서 기계가 생성하는 보안 요소로서 이제 이러한 인공적인 필러들은 may help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자, 뭐를 도와줄지도 모르냐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케이던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그 뭐 말투 뭐 아니면 뭐 은율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억양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지 이런 거.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만들어낸 어떤 발화 패턴에 있어서 그래서 엔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야. 자,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은 AI의 인간적인 interlocutors 하면은 상대자 AI랑 대화하는 그 인간 상대자 있지. 걔네들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인터로큐터가 누군지 또 수식해주고 있어. That they are engaging with another human 하면은 자, 기계가 또 다른 사람이랑 이제 함께하는 대화를 함께하는 그런 AI의 인간의 그런 그 상대자를 확신시킬 수 있는 거야. 너무 기계처럼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아? 이게 내가 사람이랑 말하는 거야, 이게 기계랑 말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 오히려 이런 필러 같은 거 쓰면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고 확신이 또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 분석 한번 해보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리고 help는 이렇게 뒤에 to 부동사 써도 되지만 뭐도 되지? 안 돼. ing 안 돼. 동사 원형 그치? 동사 원형. 그래서 여기에 그냥 help produce라고 해도 맞는 거야. 이건 3형식, 5형식 다 상관없이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여기 help가 또 병렬 구조네 그치? 이게 may에다가 동사를 쓰지 말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해주고 이번에도 help to convince 대신에 help convince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A에게 B를 확신시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A가 여기 뭐야? AI's human interlocutor 이렇게 하고 AI의 인간 상대자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냐면 이 대절을 확신시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접속사 대시야. 이거 수식어 아니고. 자, 뭐를 확신시키냐면은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랑 대화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치? 막 이렇게 필러를 쓰면서 억양이 자연스러워서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야. 1번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AI의 이런 인간다움. 침묵에서의 이런 인간다움. 침묵일 때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필러를 쓰는 이런 AI의 인간다움은 emerges, 출현합니다.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대. 근데 여기 뒤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not least because가 뭐뭐가 아니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지? 낫이 붙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무엇보다도 뭐뭐이기 때문이야. not least because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침묵의 맥락에서 AI의 인간다움이 출현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뭐 때문에 이렇게 출현을 하냐면은 이 짧은 기간의 침묵이 뭐인 것 같아? 해석이 되는 것 같대. AI에게 있어서 as a pause for thought. 우리 말하다가 침묵하는 거 왜 하지? 생각을 위해서 잠깐 멈추기 위해서. 갑자기 할 말 생각 안 나서 멈추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을 위한 멈춤이라고 AI가 해석을 했구나.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기 때문에 AI의 인간다움이 나타난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분사구문이네. reinforcing이 뭐야? 이거는 enhance 뭐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강화시키다는 뜻이야. 강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강화하냐면은 the illusion, 환상을 강화하는 거야. 자, 무슨 환상? 대절이라는 환상. That the machine is thinking before responding, just as a human might. 하면은 기계도 반응하기 전에, responding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구나. 누구처럼?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기계도 이거 말하기 전에 생각하잖아 라는 환상을 결국에 강화시킨다는 거야. 근데 아니지 않아, 그치? 이거 그냥 학습된 거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침묵이 있을 때 AI가 필러 같은 거 사용해서 인간다움을 이제 보여주잖아.
그것이 이런 침묵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알겠지? 무엇보다도 뭐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의 침묵이 뭐라고 해석이 되니까 생각을 위한 멈춤으로써 해석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계가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반응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환상을 강화시키는 거야. 알겠지? 누가? 연결된 문장의 주어가. 자, 분사구문 찾으면 주절의 주어 찾아야 되잖아. 그치. AI의 침묵에 있어서의 인간다움. 그것이 이런 환상을 강화하는데,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서 환상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팩트란 소리야? 팩트가 아니란 소리야. 약간 좀 최소 오바스럽거나 아니면 팩트가 아닌 착각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솔직히 기계가 그 막 말할 때 막 필러 쓰면서 하고 잠깐 멈추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이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인간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다워 보이기 위해서 이게 학습으로 인한 거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환상이 생기는 거지. 아, AI가 인간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일루전 뒤에 대절은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여기 뒤에 문장. 이 뒤에 문장 보면은 이게 완전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이 대시 무슨 대신지 알 수가 있어.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완전하지, 그치? 자, 여기 근데 여기 동사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사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으면 안 나올 수 있어. 원래 영어는 똑같은 말 반복하면 생략하거나 대동사, 대명사 이런 거 취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마이트 뒤에 뭐 찾아보자면은 여기 사람이 보통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잖아. 그래서 just as a human might be thinking before responding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똑같이 나와서 그냥 안 쓴 거야. 알겠지? 그냥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 명사는 다 나왔어. 그러면 앞뒤로 완전하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해? 그치?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치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어. 위치나 와수로 바꿀 수 없어. 자, 첫 번째 주제 읽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내용이 전환이 돼. 지금 2번 문장까지는 AI가 진짜 사람을 이해하고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진짜 자연스럽다, 이렇게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 문장 이런 기술적인 문제. 근데 어떤 문제냐면은 플래그드, 두드러진, 그러니까 두드러지다인데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두드러진 문제들이야. 어디에서 두드러진? AI의 형편없는 처리. 자, 근데 뭐의 처리냐면은 of higher duration and frequency silences라고 하면은 자, 아주 매우 높은, 매우 긴 지속 기간과 빈번한 침묵을 AI가 근데 잘 처리를 하지 못한대. 이게 또 적당한 침묵에서는 또 사람답게 척을 할 수 있다, AI가. 근데 너무 침묵이 길어지거나 침묵이 너무 잦잖아? 그러면 너무 처리를 그걸 못한대. 그럴 때 두드러지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주어인데 동사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 자, no less than이라고 하면은 뭐뭐만큼이나 못지않게 라고 해석하면 돼. 자, 뭐만큼 못지않게 그 기계의 추론만큼이나 못지않게. 근데 이거 지금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만 나온 거야. 추론까지만. 어떤 추론만큼이나 못지않게 that silence can be filled with relevant sounds in some conversation situations are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닫아주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슈를 꾸며주는 수식어였어. 자, 그리고 저 기계적인 추론인데 무슨 기계적인 추론이냐면 침묵이 이제 어떤 대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기계적인 추론만큼이나 못지않게 너무 이제 침묵이 길고 너무 침묵이 빈번하면 AI가 처리를 못해. 그럴 때 두드러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바로 are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노레스 된 뒤에는 기술이 뭐 추론할 수 있겠지? 이제 학습이 되잖아. 머신러닝이 되잖아. 아, 사람이 이게 말을 멈추면은 이거 지금 이게 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멈춰야 인간다워 보이겠구나. 이런 건 학습이 가능한데 너무 침묵이 길고 막 자주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아직 학습이 덜 된 거야. 그거는 처리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의 침묵은 이해할 수 있으면서 완전히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 둘 다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사실도 중요해. 근데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한다도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은 노래 쓰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추론까지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추론을 뒤에 대시 꾸며주고 있는데 뒤에가 완전하네, 그치? 완전하고 앞에 추론도 선행사도 있고, 그래서 얘도 동격의 대소로 생각해주면 돼. 즉 뭐뭐라는 추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 동사 찾기가 너무 어려웠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 알겠지? 자, 여기 이거 3번 내용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보자.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자, 적어도 at least, 자, 적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AI가 이제 시작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뭐 하기를 시작할지도 모르냐면은 to recognize silence not as an absence but as meaningful data 하면은, 자, 이거 나데이 법비잖아. 그래서 침묵을 뭐로써 인식할 거야? 어떤 부재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말 끊겼나 보네? 말 안 하나 보네? 이렇게 부재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을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인식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 AI는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혹시 인간이 이렇게 침묵하면은 이게 말이 끝났단 소리가 아니라 이것도 의미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아직 멀었다라는 내용이야. 이거 주제 요약하자면은 The AI's confusion, 자, AI의 혼란이야. 근데 언제 있는 AI의 혼란이냐면 when presented with substantial silence. 또 문제는 뭐야? 적당히 침묵해야지. 이게 상당히 긴 침묵에서 제시되어질 때 AI의 혼란, 그리고 또 AI의 이해. 자, 근데 AI가 뭘 이해하고 있냐면은 지금 주어가 2개 있는 거야. That short break text. 자, 짧은 휴식이라는 표시가 equivalent, 상응한다. 자, 뭐에 상응하냐면은 to vocal markers 하면은 발화 표지, 발화 표지와 상응한다. 예를 들면 그 발화 표지 뭐가 있지? 라던가 아니면 라던가 하는 거. 그치? 이거 필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필러를 사용하는 그런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에 대한 표식이 이런 이거의 발화 표지와 상응한다 라는 그런 이해, 그리고 휴식이 너무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은 생겨나는 AI의 혼란, 그것들이 indicate, 얘가 동사야. 복수 동사네, 그치?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AI의 지속적인 선호도를 보여준다는 거야. 뭐에 대한 선호도? AI는 결국에 뭐를 좋아하는 거야? 소리를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뭐보다? 침묵보다는. AI는 아직 침묵을 완전히 학습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침묵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차라리 AI 입장에서는 침묵보다 소리를 더 선호하는 거지. 소리는 다 인식할 수 있잖아. 자, for, 그리고 또 무엇을 더 좋아하는 거야? presence, 존재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over absence, 부재하는 것보다. 부재가 뭐야? 즉 침묵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AI는 약간 혼동스러워. 이제 언제까지 침묵하는 거지? 근데 말이 끝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있는 게 있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해석을 이제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고, 주어가 2개. 그 다음에 중간에 when presented도 분사 구문이었어. 누가 제시를 받냐면은 AI가 제시를 받는 거야. 알겠지? AI가 제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understanding 뒤에 나오는 that은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네. 이번엔 동격이 많이 나오네, 이번 문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that은 동격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indicate 동사, AI의 지속적인 선호도.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for A or B 형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거 A가 더 좋단 소리야. 여기 for 뒤에 나오는 애가 더 좋단 소리야. over은 뭐뭐보다, than처럼 이제 쓰였고, 그리고 부재보다는 존재가 더 좋다는 거야. for A or B, B보다 A가 더 좋다. 알겠지?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은 주제 한번 봐봅시다.
자, AI는 침묵을 인간처럼 활용해 자연스러움을 높이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침묵보다는 소리를 선호하는 거야. 아직 침묵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AI가 침묵 혹은 AI가 필러를 사용해. 그러면은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AI가 짧은 침묵은 이해를 해. 그래서 AI가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야, 인간으로 하여금. 근데 그 아직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긴 침묵과 너무 잦은 침묵은 AI가 이해를 하지 못해. 그래서 일부 상황에서는 침묵을 의미 있는 정보로 인식은 하긴 해. 인식은 하긴 하는데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침묵보다는 AI는 소리,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침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은 AI는 침묵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소리 중심이며 한계가 있다. 발전 중이긴 하나 완벽하진 않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앞에 문장이 3번 문장이 좀 복잡했어. 그래서 이것만 분석해보자면은 이거 고작 이 형식밖에 안 되거든. 중간에 수식어랑 여기 뭐 전명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issues를 플래그드라는 그 분사구문이 아니라 과거분사가 수식해주고 있고, 뒤에 뭘 다루는데 형편이 없냐면 그 아주 매우 이제 듀레이션, 기간이 긴 거지. 침묵의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빈번한 침묵 이런 거는 다루지 못한다 라고 병렬 구조로 나와 있고, 노래 쓰대는 이거 전치사야. 그래서 명사 인퍼런스만 딱 나온 거야. 그리고 지금 동격이 인퍼런스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문장처럼 보이지만 전명구가 중간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이야. 드디어 시간 딱 맞춰서 끝나겠는데, 복습은 다음 시간부터 하자. 월부터.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또 과학 지문이야. 되게 마지막도.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온도 중심의 상태 변화 관점에 이제 좀 이해를 잘하고, 압력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5번 문장의 주제. 5번 문장. 이거 5번 문장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3번 문장에 여기에 3번에 넣어야 돼.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주제가 있기 전에 여기도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3번이랑 5번 문장.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장부터 한번 봐볼게. intuition이라고 하면 직관이란 뜻이야. 직관. 자, 인간의 직관이야. 자, 뭐에 대한 직관이냐면은 about states of matter. 물질 상태에 대한 인간의 직관. 지금 이거 기체다, 액체다, 뭐다 하고 이제 인간이 깨닫는 거. 그것은 뭐에서부터 비롯되냐면은 우리의 그 경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어디에서의 경험? 지구의 표면 위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거기서부터 이게 물질이 어떤 상태다 이런 직관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지구의 표면이 어떤 곳이냐면 그 압력이 균일하게 낮은 곳이래. 그리고 variation, 그 변화들이 온도에서의 변화, 온도 변화가 cause, 유발한다. 자, 무엇을? changes, 변화를 유발한다. 어떤 뭐의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냐면은 어떤 물질의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는 from A to B로 해석하면 돼. 자, 근데 A to B가 두 개나 있네. to 이거 무한대로 나올 수 있어. 솔리드가 뭐지? 고체에서 리퀴드, 액체로, 또 액체에서 가스, 기체로. 이렇게 물질의 변화에 있어서 이거 누가 변화시킨다고? 온도의 변화가 이 변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압력은 지구상에 있는 거는 압력이 다 균일하지 않을까? 균일하게 낮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되는 지구의 표면에서만 인간이 경험하는 거야. 우리 지구 내핵 속에서 살진 않잖아, 그치? 다 지구 표면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셔는 균일하게 낮은 거야. 근데 온도 변화만 있는 거지. 그래서 고체가 물체의 상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런 거는 다 뭐 때문이다? 프레셔 때문은 아니고 그냥 그 온도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 온도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것만 중시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녹고 있거나 아니면 끓고 있거나 보일링, 아니면은 이 플라즈마의 창조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뭐라고 가정하냐면은 자, 대절이 생략이 된 거야. It reflects. 자, 그것이 반영을 한다. 무엇을? 온도에서의 증가를 반영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끓고 있어. 그리고 뭔가 녹고 있어. 그리고 뭔가 플라즈마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아, 온도가 높아졌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플라즈마 상태가 뭐지?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쌤은 사실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다. 그 기체인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기체.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빛 이제 이거 많이 쬐면 뜨겁잖아. 원래 기체는 존재가 없는데. 배웠어? 똑똑하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햇빛이라던가 뭐 빛이라던가 그런 광선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기체인데 되게 강한 에너지잖아.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질 때 아, 온도가 높아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지구상에 있는 압력은 다 동등하게 낮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는 거지. 자, this bias 이러한 편향은 왜 편향이란 단어가 나왔지? 프레서는 생각해주지 않으니까 온도만 중시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러한 편향이라고 나온 거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은 이 대절이라는 팩트에서 비롯이 됐다는 거야. 자, 팩트 뒤에 대 나오면은 이거 동격의 대시야 거의. 자, 뭐라는 사실에서 비롯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편향이 되지? 우리는 이제 매우 일정한 압력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구의 표면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변수는 온도뿐이니까. 자, 그리고 even small changes in pressure 하면은 이 압력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such as those we experience. 자,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의 변화야. 여기서 dose가 의미하는 거는 small changes를 얘기하는 거야. small changes.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아주 조그만 그런 압력의 변화. 근데 언제? When underwater. 물 속에 있을 때 보통 그 느끼지 않아? 압력의 변화? 아니면은 높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압력의 변화. 그때 막 산꼭대기 올라가면 숨쉬기도 힘들 때 있잖아. 그런 경우. 그러고 그건 되게 미세하게 압력이 변화한 거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서조차도 can have 매우 이제 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 우리의 신진대사에. 우리가 압력을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어차피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압력 변화 느낄 경우 거의 없잖아. 물속에 들어가거나 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압력의 변화에서도 우리의 신진대사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 무시하지 마라. 막 압력 되게 고려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너네한테 압력 변화 있으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 이 얘기야.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 네모칸 봐보자. 그러나 the pressure changes we experience. 자,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의 변화가 are trivial, 미미합니다. 자, 뭐와 비교되어졌을 때 compared to는 그냥 이거 단어로 외우면 돼. comparing이라고 변형되는 경우가 없어. 뭐와 비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압력 변화가 미미하냐면은 뭐 전반적인 지구의 환경의 그 압력 범위와 비교할 때는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게 미미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내려가서 6번 문장. Since pressure, 이 압력이 통제를 받고 있어. 뭐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냐면은 overlaying이라고 하면 위에 레이어, 쌓인 거, 위에 쌓인 거. 위에 쌓인 그런 어떤 물질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 통제를 받고 있어. 당연히 물체가 위에 층층이 얼마나 많이 쌓이냐, 얼마나 무겁게 쌓이냐에 따라서 압력의 영향이 가해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 증가를 한대. 급격하게. 뭐에 따라? 뎁스, 깊이와 함께. 깊이에 따라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치. 점점 이제 나를 지금 깔고 있는 게 무거워. 점점 더 무거워질수록. 그러면은 당연히 압력이 증가하겠지. 급격하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 그 압력을 어떤 압력이냐면은 generated, 만들어진 압력. 즉 과거분사가 수식해 주는 거야.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압력이냐면 the weight of rock on my thick 하면은 바위의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압력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그 바위 무게가
마일, 1마일 정도 두께가 되는 거야. 1마일이 뭐야? 1마일이 킬로미터로 따지면 뭐지? 아무튼 엄청나게 두꺼운 그 층이 있는 암석의 무게에서 만들어진 압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이 지구의 압력의 레인지, 범위지, 그치? 그것이 정말 enormous, 엄청나다는 거야. 우리 지구에 암석 엄청 두꺼운 거 많잖아, 그치? 근데 걔네들 밑에 있으면 압력이 엄청나겠지. 자, 뭐에서부터 뭐에까지? 자, from A to B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압력이 있는가 하면 지구에, 아니면 우주에. 자, 우주에서의 압력이 어떤 본질적으로 제로도 있겠지, 그치? 근데 뭐에 이르기 어떤 압력까지 있냐면은 이 수백만의 대기의 압력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그냥 플라네터리라고 하면 이거 지구라고 해석하면 돼. 지구 내부에. 그래서 우주에 거의 압력이 제로인 경우도 있어. 거기에서부터 지구 내부에 수백만의 이런 압력까지 되게 이 범위가 지구의 압력 범위가 엄청나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런 압력을 느낄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구상에는 이제 압력의 레인지 범위가 엄청나다. 제로부터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자, 그래서 주제 보면은 물질 상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낮은 압력 환경에 기반해 형성되어 있어. 우리가 사는 곳이 낮은 압력 환경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압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온도만큼이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 표면이 낮은 압력이니까 그런 경험으로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하는 거는 다 온도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편향적인 거지, 그치? 우리가 이런 낮은 압력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편향이야. 자, 압력이라는 거는 생물과 물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 변화는 작아. 근데 실제 행성 환경,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서는 매우 높은 거지. 근데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압력이 더 대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까지? 자, 예를 들면 그 친구랑 햄버거 놀이 한 적 있어? 그치. 보통 초딩 때 많이 하는데 중사 때는 중3 때 했어? 재밌었겠구나. 친구들의 이 깊이가, 친구들의 두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한테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이 1마일 정도 되는 두꺼운 암석층에는 엄청난 압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지구의 압력 범위는 매우 높을 수 있지. 행성의 압력 범위, 이건 행성으로 보자. 자, 우주에서는 거의 0에서부터 수백만 기압까지 다양하게 있는 거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는 이런 데 갈 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 줄 요약하자면은 온도 중심 직관은 제한적이야. 온도만 생각하지만 압력도 중요해. 그냥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압력의 변화를 느낄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도 변화만 이제 민감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예시로 무슨 뭐 산에 올라가. 근데 그것도 미미한 압력 변화. 거기만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우리 압력 팽창해서 막 몸 폭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가도 약간의 압력 변화만 느끼는데 그런 약간의 압력 변화조차도 인간의 신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렇게 끝났네.